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이번 시간에 상법, 홍콩 상법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9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예. 한국에서 주식회사, 한 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홍콩에도 회사의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대륙법계 체계하고 영미법계 체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한명합자 주식 유한 그 구분이 아니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셔야 되지, 한국 거에 맞춰서 이게 뭔가요 저게 뭔가요 하고 꼭 대응시키려고 하시면은 약간 좀 고라파져요. 법 체계가 달라서 회사의 종류도 다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3페이지요. 홍콩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한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구분이 따로 있죠. 근데 그 차이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이 주식으로 구체화되는 것 뿐이에요. 유한책임회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냥 주식회사와 차이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예요? 일반 유한책임회사로 되어 있는 거는 리미티드, CO.LTD 다 똑같아요. LTD, 리미티드, CO.LTD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 지분이 P 곱하기 Q 해서 한 주당 얼마, 그다음 몇 쪽의 주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간편하겠죠. 지분율이 아니라 주식 한 주, 두 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장하는 목적으로 주식회사로 많이 쓰고요. 일반적일 때는 그냥 유한회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개인회사, 그다음에 동업회사, 파트너십, 그다음 지점 및 연락사무소 등의 회사 형태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홍콩 상법에도 그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리미티드 컴퍼니, 우리들이 흔히 처음에 법인 만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법인 형태가 될 거고요. 개인회사, 한국말로 말하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본금을 내서 만든 회사인 거고, 개인 사업자는 그게 아니죠. 내가 개인 사업자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뒤에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동업회사. 동업회사는요, 개인들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예요. 실질은 크게 말하면 이것도 개인회사죠. 개인회사인데 개인 2명, 3명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동업회사입니다. 이거 그 앞에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아니에요. 이 동업회사는 실질은 개인회사입니다. 근데 개인들 몇 명이 2~3명 모여서 우리 한번 개인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동업회사고요. 한국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 좀 잘 좀 헷갈리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지점은 회사는 아니죠. 우리 본사가 있으면 서울의 본사, 부산의 지점, 광주의 지점 있는 게 지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몇 개 은행 빼고는 홍콩에 나가 있는 형태가 대부분 홍콩 브랜치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점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 그다음 연락사무소에서 리프레젠터티브 오피스에서 본사와의 연락, 그다음에 고객과의 전화 연락 등을 위해서 말하는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을 하기 위해 만드는 사무소라는 것이 연락사무소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유한책임회사 주주, 국적 및 홍콩 거주자 여부가 제한 없다. 여러분이 개인이 홍콩 가셔서 홍콩 법인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홍콩 사람이 된다, 아니면 홍콩 사람 1인이 꼭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가셔서 100% 회사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한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죠. 최소한 1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개인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주주요. 주주는 나이 제한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주주는 나이 제한이 없겠죠. 꼬마가 상장회사 주식 사는 거 안 돼요? 불법이에요? 가능하죠. 주주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대표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냥 굳이 적은 것 뿐이에요. 한국적인 방식으로 대표이사라고 적은 거지, 홍콩에 대표이사 따로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똑같이 이사, 디렉터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에 있어서 이사, 감사, 대표, 여러분 나머지는 개인 회사, 동업 회사 왜 주주가 없어요? 왜 주주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잖아. 내가 100% 혼자 만든 회사잖아요. 내 자체가 회사잖아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주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회사라고 하는 건 주주와 회사가 별개죠. 돈을 내고 내가 주주일 뿐이지만, 내가 주주지만 회사는 별개죠. 법인격이 따로 있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따로 있으니까 나도 사람이고 회사도 법인격이 있어서 사람이죠. 인이죠. 그런데 지금 개인 회사, 동업 회사 이런 건 뭐예요? 개인 회사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있을 수가 없죠. 이사, 감사, 대표 보시면 국적 및 홍콩 거주자 제한 없다. 내가 혼자 가서 회사 만들고 주주하고 내가 혼자 1인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 친구들 갖다가 감사로 세워도 되고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홍콩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소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인데 개인은 18세 이상이죠. 이거는 주주가 아니라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디렉터 법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홍콩에서는 디렉터, 이사도 법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법인을 세우려면 누군가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명은 자연인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대표 보시면 개인 회사의 이사 누구예요? 직접 사업하는 사람, 이사가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고 일하는 사람이죠. 본인이죠. 본인 그 사람.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홍콩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셔서 한국 사람인 여러분이 홍콩에 가셔서 개인 사업자 내실 수 있어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개인 사업자 돼야 안 돼요. 외국인이 안 되죠. 근데 홍콩에서는 개인도 여러분 외국인 개인도 홍콩에 가셔서 개인 사업자 낼 수 있어요. 잘 허가를 안 해주는 건 실무적인 이야기고 법적으로 됩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동업회사 마찬가지죠. 개인 회사도 되는데 개인 둘이 가서 동업회사 만들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지점 볼게요. 지점은 본사는 한국에 있고 홍콩 지점 나와서 영업하는 거죠. 지점장, 지점 대표가 있겠죠. 그래서 모회사 임원이나 대표자가 겸임을 한다. 또 본사에서 보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점의 대표는 단 홍콩 체류자가 지점 대표로 1인 이상 선임돼야 된 지점 대표로는 홍콩에서 있는 사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점장은 홍콩에서 연락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마찬가지 지점보다 더 약한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나 본사에서 지정받아서 임원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 유한 책임회사 회사니까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죠. 자본금이 안 들어가면 법인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달러, 홍콩 달러, 1달러 이상이면 되는데요. 대부분 총 만들 때 10,000달러, 홍콩 달러 10,000달러로 법인 설립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화폐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돼요. US 달러 되고, RMB, 중국 돈도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 회사, 동업 회사 어때요? 이건 개인 회사잖아요. 자본금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 사람 자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지점 당연히 자본금 필요 없죠. 연락사무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책임 범위 보면요, 유한 책임 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망하면 많은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그 다음에 개인 회사 대표자의 무한 책임. 내 회사니까 독립된 게 아니죠. 회사 자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묻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은 말 그대로 회사니까 자본금 말아먹고 나면 땡 치면 되는 게 유한 회사인 거고요. 개인 회사 무한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동업 회사에서 보시면 동업자 무한 책임이다. 같이 사업하기 있으면 개인 사업자 둘이 모여서 하나 개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한 책임 중에서 유한 책임 사원을 따로 둘 수는 있습니다. 회사 2명 있다. 2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무한 책임, 오케이. 다른 한 사람은 유한 책임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무조건 무한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유한 책임 지려면 회사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점, 본사에서 책임진다.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연락사무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영업활동 범위.
예,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 여자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홍콩에서는 따로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 외자 기업이 할 수 있는 업무와 못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따로 구분이 있다 없다. 외국 기업이라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단 뭐예요? 일부 업종에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어떤 거 은행을 한다. 아니면 주류 판매업을 하겠다.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겠죠. 이건 회사의 설립과 다른 이야기인 거죠. 면허 취득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회사도 제한 없다. 일부 업종에서는 면허 취득에 맞는 이야기고요. 동업회사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지점도 마찬가지. 예,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연락사무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연락만 하는 거잖아요. 물건 사고 파는 업이 아니에요. 연락사무소는. 그래서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은 불가하다. 단지 진짜 말 그대로 연락만 해라. 예, 고객과 지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락사무소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 본사와 고객의 연락 지원, AS의 소극적인 지원 활동만 가능하다. 그게 연락사무소인 거고요. 설립 등기하면 어제 뵀던 것처럼 예, CI와 BR, Corporate Incorporation 해서 법인 설립이 확인했다고 법원에서 끊어주는 거죠. CR이라는 예, 법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CI고요. BR은 세무서에서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법원에서 CI 나오면서 NNC1 기억하세요? 법인 등기부 등본 받아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CI가는 회사에 있는데 개인 회사에는 없겠죠.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회사가 아니잖아요. 내 자체가 영업하는 사업자인 거지. 내 자체가 회사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CI라는 게 별개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BR만 있는 거고 지점. 예, 지점도 영업을 하려니까 CI가 나옵니다. CI가 나와요. 지점 있고 연락사무소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뭐 큰 중요성은 없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다.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지 관련 신고, BR 갱신 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또는 3년이고 대부분 1년짜리 사업 갱신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BR.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법인세가 아니죠. 이익세죠. 프로피텍스, 사업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다 하는 건 맞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연락사무소는 연락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 프로피텍스 신고할 필요도 없겠다 해서 빼기 점 돼 있죠. 예, 한 줄 마이너스 되는 게 일부러 표시해 놓은 겁니다. 프로피텍스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셀러리 텍스, 예, 사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한테 내가 직원한테 얼마씩 급여를 줬다고 신고해 줘야 되죠. 예, 이게 개인 소득세 신고하는 게 아니고 셀러리 텍스를 갖다가 일러주는 거죠. 셀러리 텍스 직원이 있는 경우 이해되실 거예요. 예, 모든 회사는 다 해야 되겠죠. 직원들이 있으면. 예, 그래서 5개 예, 모두 다 지금 셀러리 텍스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예, 매출액 1년에 50만 불 이상 되면은 예, 세무서에다가 재무제표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도 예, 동업회사 마찬가지. 개인 회사와 거의 차이가 없죠. 사람만 2명 이상인 것 뿐이지. 예, 연간 매출 50만 불 이상 되면은 예, 세무서에다가 예, 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되고,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법인격만 없는 것 뿐이라서 예, 지점도 나름대로 회계감사 보고서 만들어야 돼요. 은행 같은 경우 금방 말씀드렸죠. 한국계 은행들은 홍콩에 다 홍콩 지점으로 돼 있다. 당연히지에서 회계감사 보고 받고 예, 본사 감사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필요 없죠. 뭐 비용만 쓰면 된대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제한 여부. 예, 회사니까 한국계 홍콩계 다 쓸 수 있다. 은행.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이야기인 거죠. 세법에 써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금융거래 제한이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 예, 쭉 보시면 예, 개인회사와 동업회사 똑같이 예, 한국계나 예, 개인회사, 동업회사, 파트너십 다 한국계 은행 아니면 홍콩계 은행에서 다 설립이 아니라 계좌 오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점 같은 경우는 법인 쪽이 없죠.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어때요? 약간 법적 안정성 담보되는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로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금융리스, 자동차 리스 등 일종의 차입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법인 쪽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담보가 되죠. 근데 지점은 그런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론 차입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금융리스, 자동차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죠.
본사에서 연락만 받아주고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입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본사가 주는 돈만 써야 되지 네가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삽니까? 넘어갈게요. 설립 소요 시간 가끔 광고 보면 뭐 하루면 돼요, 이틀이면 돼요. 여러분 많이 속지 마세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별로 없고요. 그게 다 법원까지 해서 법원하고 BRCI까지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장 오픈하는 겁니다. 법인 나왔는데 통장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 황당한 경우인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 통과 못해서 아니면 자료가 미비해서 통장 안 만들어줘서 뭐 한국으로 말하면 1급 금융기관 갔다가 또 거절당하면 2군도 가고 막 은행 등급을 낮춰서 가서라도 통장을 오픈하는 일들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한 일주일, 6영업일 정도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사와 동업회사는, 개인회사는 좀 오래 걸려요. 개인이 신용조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3주 정도 걸린다. 지점은 더 오래 걸리고요. 연락사무소는 금방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특징 및 장단점 보시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회사 보시면요. 사업계획서 심사 등 설립심사 난이도가 있고 당연한 이야기죠. 법인은 자본금으로 담보가 되는데 개인은 원래부터 망난이었으면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이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업회사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파트너십 기업으로 많이 하는 게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과 같이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죠? 회계법인 파트너, 로펌 파트너라고 해서 그 파트너십의 동업자, 다 개인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파트너십 경우에가 기본이며 이에 추가해서 1인 이상의 무인 책임 사원과 나머지 아까 설명드렸었죠? 최소한 한 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는 유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동업회사에서 보시면 유한 책임 사원은 업무 활동이 불가하다 하는 알아두세요. 이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주주 개념일 뿐이죠. 돈만 대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려면 네가 무한 책임 지고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자금만 대주려면 유한 책임도 가능한데 실제로 네가 명함 들고 일하고 하려면 무한 책임으로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별거 없습니다. 특징 및 장단점, 연락사무소는 뭐 영업 활동 못 하는데 뭐. 그리고 지점 같은 경우에 해외 법인인 본사의 주주를 홍콩 지점의 주주이사로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본사에서 임원을 갖다 있다 임원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립니까? 별거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96페이지에 갑니다. 그 다음에 설립 이후의 유지 및 관리, 회계 관리 및 회계 감사. 그래서 회사 조례가 뭐라고요? 상법, 법률이라고요. 조례란 말, 오디넌스란 말이 법이란 이야기예요. 다음과 같이 세계보고서를 다 매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요. 이사회 보고서, 디렉터스 리포트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보고서 3개 보고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회사에 있어서의 1년 결산 서류입니다.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이사 보고서, 그다음에 회계법에서 도장 찍어 나온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홍콩의 회계 기준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처럼 IFRS하고 비슷한 홍콩 FRS, 홍콩 FRS에서 HFRS에서 그게 IFRS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기업을 위해서 이름 보시면 HKFRS PE, Private Entity 해서 개인 사업자죠. HKFRS 빼기 PE, 빼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Private Entity, 개인 사업자를 위한, 일반 회사가 아니라 조그만 사업자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SME FRS, Small and Medium Size, 그래서 SM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해서 크게 2가지를 보시면 돼요. IFRS급이 있고요. 중소기업 쓰는 거 따로 있는데 중소기업 이름이 2개가 있죠. PE라고 하는 게 있고 SME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 받으실 때 이 의견이 어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건지 보셔야 돼요. PE라든지 그다음에 SME 같은 게 약간 구닥다리 회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와 회계자료의 보관.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는 설립 후 18개월 이내로 18개월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날 회사가 설립돼도 12월 31일까지가 또 하나의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방지하려고 홍콩에서 뭐라고요? 예, 첫 번째 회계연도는 18개월을 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 날 회사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올해 6개월하고 내년 12개월까지도 하나의 회계연도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부 만드는 건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두 개 기간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무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회계기록의 보관. 7년 기억하시고 6은 뭐였었죠? 우리가 7년 동안 보관해야지 회사 세무서에서 와서 뒤져보고 6년 이내 건을 뒤질 권한이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몇 년 보관해야 돼요? 7년. 그럼 세무서에서 6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뒤질 권한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휴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돌먼트라고 잠자는 거죠. 회사의 휴면이라고 해서 회사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중요한 사업이나 거래가 없을 때 회사 조례상의 규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주는 세 번째 줄 주주들의 동의하에 이사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기업 등록국 CR에다가 휴면을 신청한다. 왜 우리 잠시 일 안 하고 잠시 쉬다 올게요. 는 휴면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휴면이 허가가 되면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램에 있는 것처럼 회계감사 안 봐도 되고 비서도 필요 없고요. 회사의 관리와 절차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지고 세무신고도 안 해도 되고요. 주총 안 해도 되고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계속 볼게요. 회사의 휴면을 CR에서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국의 사업자 등록증 BR은 계속 하셔야 돼요. 위에 아까 보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램에 BR 갱신 안 해야 된다는 말 없죠. BR 갱신은 계속 해야 되고요. 휴면이 개시되어도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법인세 신고가 송부된 경우에는 세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휴면 기간에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가 되었지만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됐어요. 그럼 두 번째 줄 볼게요. 휴면이 개시되어도 직전 연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올해 거 예를 들면 지금이 한 6월 7월이라고 해봅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면 지금 아직까지 연말 정산 안 끝났겠죠 작년 거. 그러면 지금 6월에 휴면 결의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작년 거 결산 안 하고 자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거 결산 안 끝났으면 결산 다 끝내고 세금 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7월이니까 6월까지 6개월치 영업했죠. 거기에 대한 세무신고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하고 자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린 거. 근데 지금까지 경고한 거는 세무신고 다 하고 자러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곧장 자러 가는 거 아니고 네가 작년 거 신고 안 했으면 다 끝내고 올해 것도 지금 몇 달 경고했으면 그것도 세무신고하고 잠자러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지금 우리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고 있죠? 97페이지. 그리고 휴면 기간에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되었지만 추후 법인이 활성 상태로 바뀌었다면, 잠자는 걸 깼다, 새로 영업하겠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휴면 기간을 다 포함해서 다시 감사보고서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거래가 없으니까 빵빵빵빵 뜨겠죠. 간단하겠죠. 그렇지만 보고서는 다시 또 매년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가 완전히 면제되었다기보다는 뭐라고요? 약간 이연된 걸로 보는 게, 뒤로 미뤄진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거다. 근데 작성은 간단합니다. 빵빵빵빵이니까. 그 다음에 회계보고서의 면제. 홍콩에서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CR에 회계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거는 CR에다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상국 이런 데다가 하는 게 면제지 세무서에다가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회계감사 보고서를 일부 CR, 회사관리국, CR, 기업관리국, 기업등록국에다가 제출하는 것만 면제를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일단 회사의 종류와 회사를 계속할 때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